부산에 이런 산책로가 있는 줄 몰랐다. 지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민주공원이 나온다. 민주공원 입구에서 조금 걷다 보면 부산의 민주화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봉안소가 보인다. 4.19 민주혁명,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처럼 나 또한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봉안소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다 보면 민주항쟁 기념관이 보인다. 뜻기림 횃불은 민주공원의 상징이라고 한다. 타오르는 횃불은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과 고통, 인내의 상징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전제왕권의 학정에 맞섰던 민생 민권투쟁,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 맞섰던 수많은 민족 독립투쟁, 그리고 군사독재에 맞선 꾸준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그것입니다. 뜻기림 횃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위층에 민주공원 쉼터가 나온다. 쉼터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는 풍경이 너무 좋았다. 민주공원은 부산의 곳곳으로 이어진다. 부산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을까? 다시 길을 따라 카톨릭 센터로 향했다. 이 길을 따라 시간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열했던 1987년으로 흐른다. 표지석이 없었더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다. 이곳은 주춤하던 1987년 6월 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다시 일으킨 카톨릭 센터 농성 현장이다. 이 농성은 항쟁 승리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선명하게 새겨진 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당시 시민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1987년의 6월. 이 계단은 30여 년 전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바로 이 계단에서 시국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를 외쳤다고 한다. 1987년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부산 시민들. 주춤했던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다시 일으켰다고 한다. 그 선두에서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친 시민 노무현. 당시 부산의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그에게 사람들은 6월 민주항쟁의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변호사이기도 했던 그는 민주화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한동안 사건 수임을 중단했다고 한다. 사무실이 카톨릭 센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저 길 좀 여쭐게요. 혹시 그 노무현 법률사무소가 이쪽으로 가면 있나요? 네. 어딜 가냐 하면 네. 길을 물으며 찾아갔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바로 여기다.
아쉽게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치열했던 1987년 모두와 함께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한 사람의 시민은 오직 사진 속에서만 존재한다. 6월 민주항쟁은 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노태우 민전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과 양심수 석방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훗날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6월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상실은 군사 독재와 결탁했던 수구 언론이 오늘 그들 세력을 대변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부산은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당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지금 이루어진 것일까?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